여러분, 그 화장품 쓰시죠? 그 제가 화장품 써보니까요, 스킨하고 로션이 있는데 스킨 2병 쓸 때 로션 1병밖에 안 써요. 그러니까 화장품 회사 그 회장한테, 우리나라 아주 제일 큰 화장품 회사 회장님한테 그랬어요. 스킨을 큰 병으로 하고 로션을 작게 만들어라. 근데 어떻게 돼요? 우리가 화장품 살 때 세트로 사니까 자꾸 로션은 남고 스킨은 금방 없어져요. 그죠? 자,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느냐면, 용량이 같아도 사용하는 방법에 따라서, 그 내용물에 따라서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인생은 같을 수가 없어요. 다 달라요. 그러니까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고 다름의 문제예요. 근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결혼하신 분들은요, 상대가 내가 원하는 대로 변했으면 좋겠죠. 변해요, 안 해요? 네? 그게 그러면은 상대가 절대로 안 변해요. 그러면은 내가 변하는 게 나아요? 상대를 바꾸는 게 나아요? 내가 바꾸는 게 훨씬 유리해요. 빨라요. 여러분 묻겠습니다. 지구의 중심이 어디죠? 지구의 중심은 내 발 밑이 지구의 중심이에요. 지구가 평면이면 중앙이 있어요. 근데 지구는 공처럼 둥글기 때문에 내가 서 있는 곳이 지구의 중심이에요. 그럼 세상의 주인이 누구예요? 나죠. 내가 주인처럼 살아야 돼요. 주인처럼 살려면, 보세요. 제가 늘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여러분, 부부싸움 해요, 안 해요? 왜 대답 안 하세요? 부부가 한 집에 살면서 싸움이 없고 미움이 없고 화가 없고 분노가 없고 멀쩡하면 또 부부가 아니에요. 물건끼리 사는 거지. 근데 왜 부부싸움을 하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해야 되는데 왜 심판을 겸임하고 하냐. 그럼 승부가 나요, 안 나요? 예? 누가 하나 죽어야 승부가 나요. 그러니까 심판을 겸임하지 않을 만큼 나를 숙성시켜야 돼요. 그러니까요, 그 썩는 거와 발효는 한 끝이에요. 여러분, 그 음식이요, 썩으면은, 먹으면은 큰일 나죠. 근데 발효가 되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근데 나를 발효시키는 방법 중에 가장 쉬운 방법은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됩니다. 내가 얼마나 존엄한가를 인정하셔야 돼요. 자, 보세요. 그러면 이제 같이 산다는 게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사랑할 때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살아보니까 정말 속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결혼 왜 하셨어요? 네? 사랑해서 행복합니다. 지금도 사랑하세요? 여러분, 덕보려고 한 거예요. 덕보려고. 그러니까 살아보니까 덕을 내가 준 거지 받은 게 적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툼이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게 있어요. 만약에 오늘 내가 딱 죽었다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누가 나를 제일 오래 기억해 줄까요? 자식일까요? 아니요, 지금 가까이 있는 사람. 그래서
생각을 한 번쯤 바꿔봐야 돼요. 내가 주인이니까 주인처럼 사는 방법을 모색해야 돼요. 그게 잘 사는 거예요. 그러려면 첫째 건강하시고, 자, 이왕 오셨으니까 제가 이걸 하나 일러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한국인이 행복하지 않아요. 60년대 GDP가 80달러가 안 됐는데 40년 만에 250배나 급성장한 세계 역사상 유일한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그런데 행복하지 않은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한국이 두뇌가 너무 좋아요. 국가별로는 싱가포르, 그 다음에 민족별로는 남북한이 세계에서 두뇌가 가장 좋아요. 그러니까 두뇌가 좋으니까 행복하지 않아요. 왜? 묻겠습니다. 행복 어디에 있죠? 물어보면 내 마음에 있다고 그래요. 묻지 않으면 마음 밖에 있고 전부 행복을 남이 갖고 있어요. 그거는 늘 비교해서 행복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인은 너무 비교를 많이 해요. 두뇌가 좋으니까. 그래서 내가 자꾸 주눅이 들으니까, 주눅이 들면은요, 두뇌가 좋은 한국인은 방벽을 쌓아야 돼요. 이 방벽이 뭐냐면 체면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인은요, 체면을 건드리면 큰일 나요. 여러분들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저보고요, 우리 초등학교 동창부에 가면요, 어떤 친구 저보고 이래요. 와, 너는 평생 늙지도 않냐? 그 얘기를 듣고 화장실에 가서 저를 보면은요, 제가 진짜 괜찮게 생겼어요. 근데 어떤 친구는 저보고 뭐라고 하냐면, 야, 세월 별수 없다. 너도야 폭삭 늙었어야. 그 한마디를 듣고 화장실에 가서 보면 제가 진짜 주름살이 바글바글. 말 한마디예요. 그죠? 그러면 한국인은 요 한마디에 못 견뎌요. 저도 체면주의자가 된 거죠. 근데 서양은 안 그래요. 늙었네? 당연한 걸로 받아들여요. 그죠? 그건 당연한 거잖아요. 세월이 지났으면 내가 늙는 거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너 하나도 안 늙었네? 그럼 거짓말한 걸로 인식을 해요. 근데 우리는 안 그래요. 안 늙었네? 그러면 좋았고, 늙었네? 그러면 기분 더럽고. 그럼 어떻게 줘야 돼요? 나보고 늙었다는 얘기 하지 말아야 돼요. 그 체면을 세워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열등감을 극복하려고 이제 방어벽이 체면주의인데, 이 방어벽은 눈에 보이는 걸로 해야만 견뎌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명품 천국에, 성형 천국에 보여주는 거잖아요. 명품도 보여주는 거죠. 성형도 보여주는 거죠. 세 번째, 뒷동산 올라갈 때도 에베레스트 올라가는 옷을 입고요. 못 견디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게 나쁜 거냐? 인간의 본성이에요. 여러분, 이란 아시죠? 여성들 전부 이걸 뒤집어 써가지고 코까지 뒤집어 썼죠. 그죠? 눈만 나와 있죠. 근데 세계에서 여성이 가장 성형수술을 많이 하는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이란 여성들이요. 눈밖에 안 나와 있는데 어디를 할까요? 코요. 코가 너무 높아요. 매부리 코가 너무 많아요. 그때 안 보이는데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해요. 근데 뭐냐면 자기 열등감을 극복하려는 애절함은 인간의 본성 중에 하나예요.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한국인은요, 너무 절박하게 오래 살아가지고 죽기 전에 제가 말씀드렸나요? 그 십수년간 병자로 살아요. 이걸 피해가야 돼요. 이게 2009년도 노벨 의학상 받은 이론인데요. 여러분, 세포 끝에 물기가 나와 있어요.
이 돌기를 텔로메아라고 그러는데 이게 세포 분열할 때마다 점점 짧아져서 늙으면 이게 아주 짧아져요. 이게 늘어나는 방법이 없다고 알려져 있었어요. 그래서 한국에는 3명 중에 평균 수명이 늘어나서 3명 중에 1명은 암으로 죽는다고 해요. 이걸 피해가는 방법이 작년 2월, 3월 카나다와 미국 의학팀이 세계적으로 공표를 했어요. 그게 뭐냐? 젊어지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텔로메아가 늘어나는 방법이 있다고 최초로 공개가 됐어요. 근데요, 이걸 여러분한테 일러드려야 되는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 돈이 많이 들거나 어렵거나 힘들면 제가 일러주면 해요. 근데 돈이 안 들고 힘이 별로 안 들고 쉽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안 해요. 일러드려요? 그만둬요? 안 할 거 뻔히 아는데 너무 쉬워서. 보세요. 첫째가 스트레스를 너무 잘 받는 사람, 성격 구조다. 그리고 스트레스를 안 받으려고 요리 피하고 저리 피하는 사람. 이건 암에 잘 걸리고 질병급에 잘 노출이 돼요. 두 번째, 먹는 걸 너무 좋아하는 사람과 다이어트를 너무 의식하는 사람도 암에 잘 걸리고 질병급에 잘 노출이 돼요. 똑같아요. 셋째, 운동을 스포츠 스타처럼 너무 많이 하는 사람과 운동을 잘 안 해서 근육이 없어진 사람, 그것도 암에 잘 걸리고 질병급에 잘 노출돼요. 그럼 이걸 풀어보면 이거예요. 첫째가 스트레스 안 받으려고 하지 말고 받으라는 거예요. 부부싸움 하지 말려고. 부부싸움 귀찮아서 안 하는 거거든요. 귀찮고 승질이 나면 하라는 거예요. 대신 빨리 풀어버리라는 거예요. 오래 끌고 가면 이 NK세포, 내추럴 킬러, 이 세포가 져요. 스트레스에게. 근데 빨리 풀어버리면요, 스트레스를 딱 받으면 인체가 얼마나 신비하느냐면 NK세포들이 활동을 시작해요. 그래서 왕성해져요, NK세포가. 그래서 암세포든 뭐든 나머지 다 잡아먹어요. 아시겠죠? 근데 이게 오래 가면 지워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는 걸 겁내지 말라는 것이죠. 부부싸움도 겁내지 말라는 거죠. 자, 보세요. 부부싸움 재밌는 것 중에 지금 갑자기 기억나는 건데요. 요즘 얘기가 아닐 거예요. 남편이 부부싸움 하다가 나가! 그러니까 지네 집인 줄 알고 나가! 그러니까 나가라면 못 나갈 줄 아냐? 탁 나갔대요. 그러더니 나갔다 말고 조금 이따 문 열고 들어오니까 왜 들어왔어?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 안 가져갔어. 그러니까 뭔데? 그러니까 당신. 해결됐잖아요. 그죠? 남성들에게 묻겠습니다. 저 사모님한테 사랑한다고 말씀하세요? 네. 안 해요. 그 제가 하라고 그래요. 어떻게 하느냐? 그냥 사랑한다 이러지 말고 당신 만나서 내 인생이 황홀해졌고 당신 때문에 나는 지금 천국에 사는 것 같고 다시 태어나면은 당신을 내가 지옥 끝까지 쫓아가서 내가 당신하고만 살 거야. 이렇게 말하라고 시켜요. 근데 오늘 가서 해보실래요? 대뜸 뭐 잘못 먹었거나 뭐 돌았거나 사고 쳤거나 그렇게 한다고요. 아셨어요? 그러니까 때가 있어요. 아, 지났네. 한참 지났네. 4월 1일 날 아침에 눈 뜨자마자 하는 거예요. 4월 1일 무슨 날이에요? 거짓말 해도 되잖아. 그렇죠? 그런 식으로 이렇게 말하자면은 그거를 뛰어넘어갈 수 있는 여유로움을 있어야 돼요. 자, 두 번째.
우리가요, 살이 찌기 시작한 것, 잘 먹기 시작한 것은 불과 30년밖에 없어요. 그죠? 그전에 처절히 배고팠던 시절. 한국인의 평균 수명이 늘어난 이유가 뭔지 아니면 살집 때문에 늘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키와 나이와 그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신체 구조적 구조가 있어요. 그 다음에 물려받기도 했지만 내가 살면서 음식을 어떻게 먹었느냐에 따라서 위 안에 이 입균이 살이 찌는 입균이 있고 살이 잘 안 찌는 입균이 있고 그래요. 그거에 따라서 살이 쪄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걸맞게 살집이 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살집을 없애려고. 너무 애 같으면은 그것도 병에 잘 코드에 노출이 돼요. 그러니까 여성들 말이에요. 자꾸 이제 여성들은 호르몬 분비 때문에 나이가 들면 살이 찔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하세요. 오늘 가서 옷장 열어보세요. 전에 입던 직업 괜찮은 고급 옷 있어요. 안 버려요. 언젠가는 허리가 돌아오겠거든요. 천만에 안 돌아와요. 돌아오면은 죽게 아프거나 고생 죽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 빨리 아름다운 가게나 좋은 데 주고 유행하는 거 새로 사입으면 돼요. 나이 들수록 멋을 내셔요. 무슨 얘기 아세요? 나이 들수록 멋을 안 내면은 그 바보 짓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근데 나이 들면은요 탄수화물을 조금 줄이셔야 돼요. 그리고 진한 음식도 조금 줄이셔야 돼요. 술도 조금 줄이셔야 돼요. 많이 줄이지 말고 적절하게. 그 먹는 것도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행복도예요. 아시겠어요? 세 번째, 스포츠 스타트랑 운동을 너무 많이 하면 근육은 좋아지지만 문제가 생겨요. 활성산소를 비롯해서. 그런데요, 근육 속에서 NK세스가 제일 많이 생성되고 활약을 해요. 근육이 있어야 안에 살아요. 그러려면 근육은 어디에 있느냐? 배꼽 아래에 제일 많아요. 그러면 배꼽 아래는 엉덩이, 허벅지, 종아리예요. 그럼 쉽게 얘기하면 잘 걷기만 해도 강해져. 이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KTX를 자주 타고 다니는데요. KTX 역사가 이게 길은 굉장히 가파라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전부 에스컬레이터 타는데 저는 작은 가방 하나 들고 계속 걸어가. 그렇게라도 운동을 하는 거죠. 저는 카톨릭 신자인데 집에서 매일 아무리 술을 많이 마셔도 108배를 하는데요. 이제 하나 참여합니다. 둘 참여합니다. 셋 참여합니다. 쉬운 넷 참여합니다까지 하고 쉬운 다섯 잘 세리겠습니다. 쉬운 여섯 잘 세리겠습니다. 108 잘 세리겠습니다. 이렇게 반은 참여, 반은 잘 세리겠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냐면요. 이 참회의 참자라는 것은 그 글자가 참 복잡한 자인데 태어나서 지금에 이르도록 지은 잘못을 뉘우칩니다. 근데 여러분은요, 지나보니까 뭐 잘못한 게 기억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기억할 수 없는 것까지 모든 잘못, 또 남이 나한테 침투한 것까지, 내가 남을 미워한 것까지 잠깐이 되고, 그리고 우리 부모님을 우리가 속 썩은 것까지, 용서받은 것까지 모든 것을 다 뉘우쳐보는 거예요. 회는 지금으로부터 죽을 때까지 지을 허물을 뉘우치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잘못이 없는데 잘못하지 않은 분들 왜 미리 뉘우치냐? 미리 뉘우치면 덜 힘들게 되고 덜 아프게 되고 남도 덜 괴롭히게 되고 그렇게 됩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자기 건강을 유지해줘야 합니다. 이걸 입증할 수 있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서양에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헐리우드의 명배우들이 있죠. 우리보다 촬영 기간이 길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요,
건강검진을 영화사에서 반드시 해주거든요. 놀랍게요. 악당 역할, 노인 역할, 병자 역할한 배우들은요, 신경정신과 치료를 받거나 정신병원에 입원까지 해요. 근데 희극, 사랑하는 역, 청춘 역, 남 도와주는 역할을 한 배우들은 모두 평균 3살에서 5살 신체 나이가 젊어져 있어요. 그럼 이거 우리나라에서 입증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영국 배우 박정자 손숙선님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근데 똑같이 얘기합니다. 연극 끝나고 나면 이제 연극 저녁에 끝나고 나면 이제 출출하니까요. 간식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노인, 환자, 악당 역할을 하면은 붓고 잠이 잘 안 오고 소화도 잘 안 되고 더부룩하고 주름살도 생기고 대사도 까먹고. 그런데요, 박정자 선생님이 몇 년 전에 왜 할머니인데 총각하고 연애하는 거 있었죠. 그 연극할 때는요, 희한하게 소화 잘 되죠, 잠 잘 오죠, 대사 안 까먹죠, 다이어트 되죠, 주름살이 사라지죠, 피부가 아주 뽀얗게 변하죠. 무슨 얘기 아시겠죠? 역할만 해도 이런 거예요. 근데 바꾸셔야 돼요. 근데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요. 바꾸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책에도 아마 있을 거예요. 제가 소설을 쓰느라고 무당 점장의 공부를, 그 다음에 관상 공부를 굉장히 오래 했어요. 그래서 제가 풍객이라는 장편 소설도 냈고, 이걸 KBS에서 드라마, 87년이죠. 드라마도 했고 그래요. 그래서 그 시절은 제가 밥, 술 공짜로 먹었어요. 난 관상 가지고 정말 복채 받아가지고. 저보고 전부 기가 막히다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관상 잘 보고 여러분 돈 내고 관상 보러 다니지 마세요. 자기 얼굴에 써가지고 가는 거예요. 관상은 뭔 줄 아세요? 먹고 생각하고 행동한 대로 온몸이 변하는데 얼굴이 가장 빨리 표가 나요. 그러면 여러분 또 관상장이에요. 한번 보세요. 어디 가서 이렇게 사람들 보면은 생긴 같다, 조금 독할 것 같아, 좀 성깔이 있을 것 같아, 저건 좀 착할 것 같아. 이걸 여러분들이 대충 맞추죠. 7, 80%는 맞아요. 아시겠어요? 근데 상대도 여러분 얼굴 보고 맞춘다니까요. 그럼 바꿔야 돼요, 안 바꿔야 돼요? 바꿔야 돼요. 어떻게 바꿔야 돼요? 어떻게 하면 관상이 좋아질까요? 관상 좋아지면 건강도 좋아져요. 분명히 이건. 즐기는 거예요. 나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나를 재밌게 하는 거예요. 나를 힘바람 나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나를, 인생을 자꾸 나를 힘바람 나고 즐겁게 해주면 관상도 좋아지고, 관상이 좋아지면 좋은 인연을 맺게 돼요. 사람이 나를 부담 없이 해요. 여러분, 좀 지나친 얘기일지 모르는데요. 여러분, 재래시장 같은 데 가서 보세요. 옷집이 쭉 있는데 전대를 치고 얼굴이 약간 그냥 좀 험하게 생겼거나 좀 약간 그냥 독하게 생긴 분이 앉아 있어요. 그 집 장사 안 돼요. 왜? 들어가서 옷을 입었다가 벗으면은 뭐라고 할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을 해요. 그런데 생긴 거와 상관없이 생겼고 관상이 괜찮은 분이 있으면 이 집을 들어가서 옷 바꿔 입어도 상관없구나. 들어가게 돼요. 그냥 거기서 사는 거예요. 이게 관상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내 관상을 바꾸려면 내가 먼저 즐겁고 신나요. 그러면은 보세요.
여러분 오늘 끝나고 기분 좋다. 우리 노래방에 가자. 내가 한번 쏠게. 그러면 돈 내고 노래방에 가서 노래하고 춤추죠. 즐겁죠. 근데 돈 받고 노래방 가서 노래하고 춤추는 사람 즐겁고 재밌을까요? 재미없어요. 그건 논 게 아니에요. 아무리 춤췄어도 남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한 것뿐이에요. 돈벌이였고. 근데 돈을 낸 사람은 신바람이 났잖아요. 이걸 좀 더 바꿔서 얘기하면 여러분 그 골퍼는요 돈을 내고 걷고 캐디는 돈을 받고 걸어요. 그죠? 근데 골퍼는 꼭두 새벽에 눈비 맞으면 와서 돈을 잃어도 즐겁고 재밌고 캐디는 돈을 받고 걸었는데도 잔병치가 짜증이 나죠. 그거 뭐예요? 즐긴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은 즐겨야 돼요. 근데 즐기는 거는요 이 일정 정도 투자를 해야 돼요. 투자를 하지 않고는 즐길 방법이 없어요. 지금 거기가 별 5개 침대인가요? 네? 돌침대. 또 별 5개. 저는 처음에 그 광고를 보고서요, 대한민국 최고 별이 4개밖에 없는데 5개를 해놨어요. 그게 왜 그런가 그랬더니 이게 뭐냐면 자존심이에요. 별 5개라는 게 까불지 마. 별 4개 까불지 마. 뭐 이제 이런 어떤 자존심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것 때문에 잘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못 만들면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자기의 그 목표를 어디다 하나 걸어 놓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오늘요, 댁에 가시면 문을 딱 잠그세요. 그리고 A4 용지나 공책을 하나 꺼내놓고 내가 죽는 날까지 하고 싶은 거, 꼭 하고 싶은 거 솔직하게 100가지를 한번 써보세요. 1, 2, 3, 4. 근데요, 여기서 조심할 게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일기 안 쓰시겠지만 옛날 일기 쓸 때 일기라는 건 언젠가 남한테 들킬 염려가 있기 때문에 꼭 사기를 치게 돼 있어요. 일기를 솔직하게 쓰면 그건 이제 나쁜 종자가 돼요. 근데 그것처럼 쓰지 말고 정말 솔직하게 쓰고 나중에 나올 때 태워 없애거나 팍팍 찢어서 없애는 조건으로 100가지를 써보세요. 그 100가지 써놓고 보면은 여러분 10가지도 못하고 죽습니다. 하고 싶은 게 그렇게 많은데 그러면 그게 잘 산 거예요? 못 산 거예요? 못 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 건강하셔야 돼요. 그래서 첫째가 건강 유지해야 되고 두 번째가 즐겁고 신나게 살아야 돼요. 근데 나만 즐겁고 신나면 안 돼요. 남도 즐겁고 신나게 내가 함께 살아야 돼요. 시간이 됐죠? 네. 자, 여러분. 한마디 마무리를 하고 끝이 되겠습니다. 남들이 전부 그래요. 권력도, 명예도, 돈도 다 가져갔지 않느냐. 그러면은 대한민국에서 다 가져온 사람이 드물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느냐. 여러분 행복할 것 같아요? 늘 불안해요. 왜 줄 아세요? 2층에서 떨어지면 조금 피만 나면 돼요. 3층에서 떨어지면 다리만 부러지면 돼요. 10층에서 떨어지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늘 무엇인가 많이 가졌다는 게 좋은 게 아니고 가졌을수록 뭔가 불안하고 걱정스러워. 그것을 뛰어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명상, 명벽, 수행,
별걸 다 해봤어요. 여러분요, 하얀 벽을 보고 3일간 벽만 보고 앉아있어 볼래요? 벽 속에 제 인생 전체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 발견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자기를 발견하려면 내가 얼마나 소중하고 존엄한 존재인가를 먼저 아셔야 돼요. 여러분은 살아있는 것만 해도 기적 이룬 것이고 가장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단 한 번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